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가 되는 여자입니다. 결론만 말을 하자면 전 이혼녀예요. 벌써 그 지긋지긋한 남편놈과 헤어진 지 얼추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할 땐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는데 이혼 후 행복해져서 그런지 살맛이 나서 그런 것인지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딸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제 삶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에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령 그런 말이요. 아니 뭐가 그리 힘들다고 멀쩡한 애한테서 아빠 자리를 없애? 애가 결혼하고 난 뒤 헤어지면 되지. 에 아이고 서방이 사기꾼이거나 도둑놈만 아님 되는 거지. 그걸 무엇이 힘들다고. 에휴. 애미란 사람이 그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식의 행복은 내팽겨치고. 그러면 안 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시면 참 상처가 되곤 하죠. 그런데 저는 제 이혼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빨리 하지 않았던 건지 그것이 후회가 되거든요. 딸아이도 저로 인해 어리광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이르게 어른이 된 것만 같아요.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한다거나 딸아이도 다정한 아빠를 가지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면 종종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엄마인 사람이 불행하게 살게 되면 제 딸아이가 그런 엄마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뭐 그리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들을 듣고 난 뒤엔 제 결정을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도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받았고 예쁜 아이 선발대회, 이런 대회에 나가 상도 휩쓸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외모엔 한층 더 물이 오르게 되었고 그것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게 된 순간 웅크렸던 꽃몽우리가 활짝 피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쉽게 말하자면 미모에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게 능력이 하나 없다면 남잘 보는 눈이 없었죠. 지금도 후회를 한답니다. 제가 그때 남편으로 다른 사람을 골랐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헤어졌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부모님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정말 엄하시고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를 대학에도 보내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싸구려 여자가 되고 싶은 거냐고 막말을 하실 정도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원래 저를 공부시키는 것도 엄청 싫어하셨어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살면 되는데 무슨 공부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죽기 살기로 아버지랑 맞서시면서까지 저를 끝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다정아, 꼭 너는 이렇게 집에서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돼. 알았지? 너는 꼭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고 원하고 싶은 건 꼭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니? 라고 말이에요. 어렸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외동딸이라면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실 법도 한데 그러시는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익숙해져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남자들이 주는 먹을 거나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꼭 한마디를 하셨어요. 또 천박하게 실룩거리면서 남자들 꼬여내고 다녔냐? 응, 여자가 돼가지고 조신하진 못할 망정 천박한 년처럼 구는 거 봐라. 아휴. 이래서 여자들은 집에만 가둬놓고 길러야 조신해지는 법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사람이 이상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이상해지는 것 아시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저런 말들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서 세뇌가 된 것 같았죠. 그러다 아버지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게 전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죠. 어디서 본인 같은 개 같은 놈을 귀신같이 구해왔는지
전 아직도 제게 그 사람과의 결혼을 종용한 아버지가 밉습니다. 지금부터 전 남편을 그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놈은 전형적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놈이었어요. 개차반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택에 꾸준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다행히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솔직히 학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입사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선자리도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놈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 그것조차 사실 범죄라고 볼 수 있었죠. 아버지가 어거지로 마련한 선자리에 저는 등 떠밀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 때부터 제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권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거부를 해도 마시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게 하겠다는 등 그런 겁박스러운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 모습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억지로 제게 술을 먹였고 두려운 마음에 저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필름이 끊겼어요. 전 아직도 이날의 저를 저주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니 모텔 천장이 보였고 옆엔 그놈이 누워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깔깔대며 웃던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을 하던 날 그러시더군요. 도망갈 거면 지금 가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렇게 자신처럼 살아가라고 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뱃속에 이미 자리를 크게 잡은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터라 어머니를 붙잡고 다음날 새 신부가 되어야 했던 저는 엉엉 울음을 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억지로 그놈한테 취해져서 시집을 가는 제게 자랑스럽다고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놈과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곱절은 끔찍했습니다. 그놈은 제게 현모양처의 아내 역할을 바랬어요. 항상 본인의 말에 내내하며 기죽은 듯이 대답하지 않으면 여자 목소리가 크다고 화를 냈고 항상 삼시세끼를 임금님 수라상처럼 차려내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돈도 벌어야 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직업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아버지를 속였더라고요. 자신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중매자를 속였고 중매자는 아버지에게 그놈을 데려간 거였죠. 전 집안의 가정이자 남편을 떠받드는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은 제 자신을 죽였고 또 죽고 싶었어요. 결국 유산기가 오게 되면서 일을 쉬게 되었지만 집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 복이 없지 어머니 복은 있어서인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다 저를 정말 살뜰히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딸아이였어요.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는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남편도 입에서 불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복직을 했고 돈을 벌었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나면 제 옆에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베개로 숨통을 못 쉬게 누를까 하는 충동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길 하나 집안일 하기를 하나 식충이 같은 남편도 꼴의 애아빠라고 그렇게 보듬어서 지내길 어느새 10여 년. 어느새 딸아이는 훌쩍 컸고 저는 아이에게 돈을 미친 듯이 갖다 바르면서 학원에 과외에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 옛날 저희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 제 교재를 사주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딸아이에게 저는 누차 말했어요. 꼭 배워야 해.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셔도 넌 엄마 말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해. 여자라고 배우지 말라는 법이 없어. 무조건 배우고 해낼 수 있어. 그러니 꼭 공부를 하렴 하면서요. 딸아이는 총명했고 절 너무 좋아했으며 잘 따랐죠. 남편 놈은 그 옛날 저희 아버지가 제게 그랬듯 입에 거품을 물며 애새끼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갖다 바르냐고 화를 냈지만 저도 그 옛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서듯 생활비조차 얻어타 쓰기 싫냐고 악이란 악을 쓰면서 버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동영상을 본 것인지 뭔지 알 순 없지만 어떻게 이혼이란 단어를 알아왔고 그 뜻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헤어지는 거라는 뜻도 알아왔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온 것에 흠칫했었죠. 엄마는 이혼을 왜 안 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면 우리 공주, 아빠랑 헤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면 돈도 안 버는데 어디서 살겠어요? 라면서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고 제 퇴근 시간까지 돌봐주는 교실 같은 곳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밖에서 식사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적어도 점심은 무조건 사 먹어야 했고 공부하다가 간식도 그렇게 해결을 해야 했죠.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줬던 것 같아요. 점심은 제가 김밥 천국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달아놓고 점심을 거기서 달라고 하라고 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0원 저건 간식 비용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제 아이가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더군요. 거기엔 100만 원 남짓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통장을 만드는 날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준 통장이었는데 제게 이혼을 묻고 답을 들은 날 이후로 제가 주는 간식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다 모아서 저축을 해왔더군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을요. 그걸 제게 내밀면서 엄마, 이걸로 아빠 집 사주고 이혼하자. 난 엄마랑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제 눈에서 무언가가 한꺼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배 아파 낳은 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아이가 괴롭다는 사실을요.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기지개를 핀다고 손을 들어 올리면 그 작은 움직임에 제 딸아이가 움찔하고 아이 아빠가 제게 큰 소리를 내면 몸을 바들바들 떠는 딸아이의 상태가 말이에요. 저도 미련한 엄마였던 거죠. 이 작은 아이가 세상 물정을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아빠랑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으면 간식 먹고 싶을 나이에 그걸 다 참고 돈을 모아서 나에게 줬나 싶더군요.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혼이 무슨 죄겠냐.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 아빠이고 아이의 신호를 내가 만약 무시한다면 나 또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죠. 분명히 내가 없는 경우 아이에게 손찌검을 행했을 것이고 욕설도 했을 것인데 왜 그 간단한 것을 수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한번 깨닫기 시작하자 그 깨닫는 속도는 더욱 붙었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이혼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다 제게 그동안 한 푼 두 푼 잔돈들을 모아 꽤 큰 쌈짓돈을 모으셨던 것을 제게 죄다 쥐어주시며 남편 모르게 아이와 단둘이 살 집부터 구하고 빠져나오라고 하더군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그토록 친한 이유와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이 사돈관계와 고부의 관계인데도 가까웠던 이유를요. 우린 다 같은 처지였어요. 내 남편 같은 사람을 저보다 훨씬 더 겪어오신 어머님들이셨으니까요.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왜 망설였던 것인지 기가 막힐 정도로 소송이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 어려움도 그닥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비율을 아주 최소한으로 적게 할 수 있었고 푼돈을 주고 이혼할 수 있다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재판 도중에도 남편은 저와 제 딸아이를 끊임없이 위협했고 소송 기간 내에서도 갖은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증거를 모으는데 톡톡히 도움을 줬죠. 남편 그놈이 생전 도움 하나 안 되더니 그거 하나는 도움이 됩디다. 결국 백수 남편의 폭력성이 있음이 증명되어 사실상 재산 분할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제가 나눠줘야 하는 재산의 비율과 그놈이 제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위자료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톨의 미련도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엔 2년 전년 먼 새끼 하면서 저를 찾고 부르짖던 남편은 소송을 몇 번 당하고 신고를 몇 번 당하더니
꼬랑지를 내리다 못해 안으로 말며 제게 조금의 도움을 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난 사람을 나는 뭐 그리 두려워했던 것인가 하면서 헛웃음이 납니다. 제 행복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가 찾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건 사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한 이혼이라는 선택이 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았습니다. 제 이혼이 승소하자 두 분 다 남편과 이혼을 원했거든요. 어차피 저 이혼도 해서 재산도 거의 안 뺏겨서 그 돈으로 시원하게 변호사 선임해드렸고 두 분 다 조금 시간이 길게 끌리긴 했지만 무사히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절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인터넷 도박과 게임으로 제 돈을 쓰기만 했지 어머님들은 가사 노동을 하시면서 하녀처럼 일평생 남편의 비위나 맞추며 사셔서 그런지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이혼했고 시어머니가 이혼했으며 저희 어머니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겐 어차피 자식이 저밖에 없어서 상관이 없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자식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놈도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염치 없다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거절하셨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제 함께 이혼한 동지와 다름없으니 우린 친구가 아니라 전우와 가깝다고 그동안 우리 딸 귀하게 여겨주고 시집살이 하나 안 시킨 것 다 아신다며 셋이서 함께 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제 딸아이도 함께 말이죠.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다 팔고 난 뒤 저희 친정어머니와 돈을 합쳐서 제 명의로 내 여자가 살만한 아파트를 한 채 얻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신 위자료는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조금 불안해하실까 염려되어 일부러 저와 저희 엄마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당신이 받은 위자료를 모두 제게 주시겠다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비록 남자복 없는 누군가의 아내였던 저희 세 사람은 그런 과거를 청산했고 지금 제 딸아이와 넷이서 오순도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아버지셨던 분도 두 분 다 어쩜 하는 짓거리가 제 전남편과 똑같은지 그렇게 존재가 사라지고 모든 걸 잃어봐야 제 두 어머니의 희생이 뼈저리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매일 "에휴, 이 여편네야" 라고 으름장을 놓듯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던 아버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러시고 마찬가지 취급이셨던 시어머니께도 시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네요. 가급적 시아버지와 제 아버지와 제 전남편 이 세 사람이 남은 생을 참 불행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심한 마음으로 내뱉어보는 저주네요. 제 딸아이는 애늙은이 같았는데 두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차츰 어리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한다고 두 어머니와 저는 웃으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청소기를 돌리고 시어머니는 걸레질을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셔도 평생을 해와서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질투를 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저희 친정어머니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얼굴에 그늘도 사라졌고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놀러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두 분을 이혼시켜드린 것이 가장 큰 효도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저희 집 사정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녀라는 딱지 때문에 편견 어린 시선을 바꿔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누군가는 이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주 충분히요. 그리고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혼이 제게 또 다른 탈출구 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색안경을 끼며 쳐다보기보다는 말하기 힘들었던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눈으로 그동안 고생했다고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가 되니까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 이혼이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